오장환 신생의 노래입니다. 신생의 밑줄. 거기에서 신이라는 건요, 새롭다의 이름이고요. 새로움. 생이라는 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생의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노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볼까요? 이 추운 겨울, 추운의 밑줄, 촉각. 겨울이다. 계절. 이리 때는 어디로 몰려다니랴. 다니랴의 밑줄. 궁금하냐? 안 궁금하지. 서리법. 이리 때의 동그라미. 그냥 괜히 이리 때 한번 동그라미 쳐본 거예요. 화자가 이리 때를 궁금해하길래. 그래서 시적 대상이 이리 때인 거죠. 첩첩이 눈 쌓인 골짜기에 제목을 싣고 가는 제목의 밑줄. 야, 어의 이 제목은 타이틀에 대한 거고, 아의 이의 제목은 뭐냐? 목재야, 목재. 알겠죠? 여기서는 목재입니다. 목재를 싣고 가는 화물차에 철로가 있고, 느낌이 쎄한데, 화물차의 철로의 밑줄. 그래서 인간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덕이 파스막에는 눈 어두운 여원이 저녁마다 램프의 심지를 간다. 여원이 램프의 심지를 간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불을 밝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폭운이 눈을 날리어 포근하다. 촉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운이 눈은 내리고 쌓이어. 어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점층이에요. 점층법. 그럼 눈은 날린다. 내리고 쌓인다 라고 했으니까 눈깔로 지금 머릿속에서 눈이 내려서 막 쌓이고 한방눈 쌓이는 과정이 생각이 나지, 상상이 되지. 날마다 침울해지는 수림의 어둠 속에서 이리때를 근심하는 나의 고적은 어디로 갈까? 이리때를 근심하는 나의 고적의 밑줄. 이 고적이라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보라 휘날리는 벌판에 통나무 장작을 벌겋게 집히나, 눈보라의 흰색이라고 써주시고요. 벌겋게 집힌다니까 붉은색이니까 시각에 대한 이야기죠. 흰색과 붉은색에 뭐가 있다? 색채 대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감탄사죠. 영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찍이 지난날의 사랑만은 따스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장작은 따뜻하지만 지나버린 사랑들은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배낭에는 한 줌의 보리 이삭. 쓸쓸한 마음만이 오로지 추억의 이슬을 받아 마시나. 추억의 이슬 밑줄. 얘가 어떻다? 쓸쓸하다 라고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훤한 산등을 내려다보며, 눈부시게 훤한 산등을 내려다본다는 이야기는 눈부시게 훤하는 뭐에 대한 이야기? 눈이 쌓인 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나요? 눈 쌓인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홀로이 돌아온 날의 기꺼움을 가지지 못하였다. 눈 속에 쌓인 골짜기, 사람 물을 바위 틈엔 맑은 샘이 솟아나고, 샘의 밑줄. 샘은 뭐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 물은 뭐에 대한 이야기?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흘러간 이유는 뭐야? 작품 제목이 뭐였다? 새로운 생명인 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샘이 솟아나고 상승의 이미지도 있네요. 사람 모를 바위 틈의 밑줄. 그러면 사람을 모를 바위 틈이라고 했으니까 요놈은 뭐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 아늑한 응달역에 눈을 헤치면 그 속에 고요히 잠자는 토끼와 병든 사슴이. 토끼와 병든 사슴, 얘네 뭐하고 있어? 겨울잠 자고 있는 애들인 거지. 이해됐나요? 동면 중입니다. 한겨울 내린 눈은 높은 벌판에 쌓여 나의 꿈이여. 느낌표의 동그라미. 영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 산으로 뻗어나가고 뭐가? 나의 꿈이여. 눈이 꿈이래. 온 산으로 뻗어나간대. 어디쯤 나직한 겨울 밑으로 훈훈한 동리가 하나. 온 겨울 아니 온 사철. 계속해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사철, 사계절로. 내가 바란 것은 오로지 따스한 사랑, 따스한 사랑의 매출. 내가 원했던 건 무엇이다? 내 꿈은 따스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뭐가 이해가 돼? 이연 봐봐. A의 이연. 포근히 눈이 날린다. 포근히 눈은 내리고 쌓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나는 뭘 원한다고? 따스한 사랑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눈 내리는 게 따스해 보이니까 내 꿈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거죠. 한동안 그리움 속에 고운 흙 한 줌, 내 마음에는 보리 이삭이 솟아났노라. 그래서 화자는 뭐하고 있다? 이 추운 겨울날 이 따스함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보겠습니다.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여울의 밑줄. 혹시 여울물 들어봤나요? 여울물? 여울물이라는 것은 계곡 같은 거예요. 자그마한 계곡. 그래서 바람이 흐르는 곳에서나 자르고,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자르고, 속삭이듯이니까 직유법이 쓰였고요. 새는 노래한다. 이게 바로 뭐야? 행간걸침인 거지. 새는 노래한다가 한 줄에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행간걸침이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줄 묶으세요. 문장 구조와 같습니다. 노래의 밑줄, 사랑의 밑줄. 노래인 줄도 모르고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뭐 한다?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 우는 거잖아. 원래 그냥 지저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지. 울음이라고. 그러면 이 울음과 노래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되게 새의 본래 의도를 왜곡시키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가 막 기뻐서 눈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슬픔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완전 왜곡된 거잖아요. 순수함을 망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새가 어떻다? 새는 노래인지도 모르고 사랑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운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가식하지 않는다. 꾸며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쪽지는 날개 쪽지입니다. 따스한 촉각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이연을 봅시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뜻을 만들지 않는 나의 밑줄.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이거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다.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얘네는 그 사랑 또한 뭐다?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포수의 동그라미. 포수는 뭐예요? 총 쏘는 사람입니다. 총 쏘는 사람. 한 덩이의 납으로, 납의 동그라미. 납은 뭐예요? 총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여기서의 순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새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겨냥하지만 매양이라는 단어는 매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의 밑줄. 상한 새라는 거는 유한한 거거든. 썩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상한 새라고 했으면 새는 썩어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안 썩는 것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 이러면 뭘 생각하면 돼?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포수가 그 순수함을 쏴서 죽였지만, 새를 상징하는 그 순수를 상징하는 새를 쏴 죽였지만 새의 육신은 죽었어. 근데 정신은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한 새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화자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정신적 가치인 순수는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5번.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애상적 어조 밑줄. 슬픔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새 죽어서 슬프니? 그런 말 없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의문형 진술을 통해 의문형 진술이니까 서리법 찾으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화자의 안타까움이다. 현실이 이러네, 아쉽네,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시선이 전개되면서 정적인 분위기가 역동적인 분위기. 새가 쪽쪽쪽쪽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갑자기 정적인가 그게? 아니지? 그래서 틀렸고요.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면 가까이 있는 큰 물체를 보다가 멀리 있는 작은 물체, 예를 들어서 새를 보다가 산을 보게 돼야 되는 거, 이게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가의 AD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이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C의 한겨울로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가혹한 현실을 암시하는 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A의 눈 쌓인 골짜기의 한겨울 풍경에서 C의 눈 속에 쌓인 골짜기의 포근한 장면에 대한 상상으로 전환되는 걸 보니 시련 속에서도 희망이다. 아까 눈이 포근하다고 설명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바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B에서 지난날의 사랑을 상처로만 기억하던 화자가 C에서 따스한 사랑을 지향하던 간절한 마음을 되새기는 것을 보니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난날의 사랑은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따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B의 눈부시게 환한 산등을 바라보는 뿌듯함이 C의 온 산으로 뻗어나온 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니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넓은 세상을 향한 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뭐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눈은 펼쳐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내 꿈은 눈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이 온 세상으로 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B의 배낭 속에 있던 보리 이삭이 D에서는 화자의 마음에서 솟아났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 내면에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고 있다. 그래서 작품 제목이 뭐였다? 신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7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적 상징의 원관념의 밑줄. 작품에 구현된 의미의 맥락을 통해 암시된다. 암시의 밑줄. 그러니까 표면에 안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아까 작품에서도, 앞에 작품에서도. 이해되죠? 세일은 가벼움과 무거움, 따뜻함과 차가움의 감각적 심상을 자유로운 공간과 억압적 공간의 이원적 세계에 대비적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이를 자연상태와 인위적 관념의 대립관계에 연결짓는 방식으로 원초적 생명과 그것을 관념의 틀 안으로 잡아 가두려는 폭력적인 시도 사이의 관계를 형상화하였다. 포스에 대한 이야기. 독자는 심상과 의미의 이러한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상징성 표현에 함축된 시인의 의식을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시인은 바람의 여울터나 나무의 그늘 같은 자유로운 공간을 포수에 매양 쏟는 행위가 벌어지는 억압적 공간과 대비했다. 맞는 말이죠? 순수한 공간과 포수는 그걸 유린하는 사람이니까. 새와 그것을 겨냥하는 포수는 자유로운 생명력과 이를 포획하려는 폭력적 시도다. 맞는 말이죠? 노래인지도 모르면서 사랑인지도 모르면서는 인위적 관념에 얽히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입니다. 따스한 체온과 한 덩이의 나베 심상이 이루는 내비는 노래한다와 뜻을 만드는 행위의 대립관계가 연결된다. 맞는 말이죠. 순수성과 인위적인 것,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순수와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의 대비는 관념과 파괴적인 인간의 관계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념과 파괴적인 생각인가요? 아니죠. 육체와 그 순수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관념의 나약함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관념이 어떻다? 강하다. 죽여도 살아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이해됐나?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오케이.